판다들 전부 다 만나는 방법은 없어? 당연히 있어요. 방법은 두 가지. 안녕하세요, 동캐플렉스의 동캐십니다. 여러분, 작년 한국 테마파크의 최고 히트 상품은 뭘까요? 롯데월드 아틀란티스? 아니고, 청주월드 드라켄, 그것도 아니고, 에버랜드 티익스프레스, 그것도 아니에요. 작년에 테마파크 1등 화제인물, 용인시 최고의 유명인, 아니 전국구 스타가 된 공주님, 바로 푸바오.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아오던 판다가 올해 4월 중국으로 귀국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푸바오가 한국을 떠나기 전에 가장 편하게 만나볼 수 있는 방법, 그리고 겨울철 에버랜드 풀코스까지 제가 완벽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근데 테마파크에 혼자 가긴 싫으니까 딸들한테 얘기를 꺼냈어요. 그 딸, 아빠랑 같이 내일 푸바오 보러 갈래? 푸바오 전에 많이 봤잖아요. 작은 딸, 같이 갈 거지? 내일 대박 춥대요. 나 그냥 친구랑 집에서 놀아도 돼요? 예전 같으면 순식간에 테마파크의 유혹에 넘어왔을 제 딸들, 이제 서서히 잼민 탈출을 하면서 저에게 배신을 때렸는데 보란듯이 아주 재밌게 놀아보기 위해서 에버랜드로 갔지만 기온이 무려 영하 7도, 체감온도는 영하 20도, 여기가 시베리아인지 남극인지 북극인지 헷갈리는 날씨. 그래도 추우니까 사람 별로 없어서 판다 만나기 좋겠다. 분명히 상대적으로 사람이 적지만 여기 에버랜드는 사람이 없는 날도 사람이 많고 붐비지 않는 날도 붐빈다는 게 함정. 올겨울 가장 추웠던 날 9시 30분에도 줄이 꽤나 길었습니다. 먼저 에버랜드 앱부터 열어서 적응부터 해볼게요. 이 에버랜드 앱이 꽤나 많이 바뀌었습니다. 근데 그 변화가 역변이라는 게 문제. 업데이트를 진행하면서 훨씬 더 복잡해졌어요. 무슨 보물찾기 하듯이 수수께끼 풀거나 퍼즐 맞추듯이 고난이 사건의 단서를 찾듯이 메뉴를 찾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거기다 PC 전용 홈페이지까지 사라져버리면서 사용자 입장에선 굉장히 불편해요. 도대체 앱이 왜 이렇게 변한 거야? 그건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리고, 먼저 풀코스의 첫 번째 입장권 구매부터 해볼게요. 에버랜드 앱을 열어서 우측 위쪽에 스마트 예약 클릭 후 입장권 예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가장 저렴한 건 종일권 제휴카드 할인. 만약 제휴카드가 없으시면 다른 할인 방식을 선택하세요. 그리고 나서 구매한 입장권 등록이 필요한데 메뉴를 못 찾겠어. 대체 등록은 어디서 하는 거야? 제가 말씀드렸죠. 앱이 좀 복잡해졌다고. 아래쪽 가운데 있는 에버포켓 메뉴로 들어가면 입장권 등록이 가능해요. 그렇게 입장권 등록했으면 파크 진입. 빨리 판다월드부터 가자. 아닙니다. 파크 입장하자마자 해야 되는 두 번째 코스, 바로 스마트 줄서기예요. 앱의 지도 메뉴로 들어가서 왼쪽에서 두 번째 아이콘 스마트 줄서기를 클릭하면 예약 가능한 어트랙션이 나오는데 평일엔 대부분이 현장 줄서기로 운영 중. 하지만 휴일에 오셨다면 여러 어트랙션의 스마트 줄서기가 열려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판다 가족을 만나기 위한 코스, 스마트 줄서기는 무조건 바우하우스에 이용하세요. 판다 월드에서 2024년 1월에 새로 오픈한 공간. 이곳은 평일이든 휴일이든 스마트 줄서기를 하지 않으면 입장이 불가능해요. 근데 입장 시간을 선택할 수 있네. 언제로 해야 돼? 대략 점심시간이 지난 후 1시에서 3시 사이를 추천해요. 왜냐? 그 전에 해야 할 것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빨리 판다월드 가서 줄 서야지. 그렇지 않습니다. 입장하자마자 판다월드로 가도 줄이 이만큼, 평일 주말 가릴 것 없이 줄이 정말 엄청나게 무지하게 길어요. 체감온도 영하 20도라는 엄청난 추위가 있었지만 오픈하자마자 판다월드의 줄은 파크 아래쪽까지 길게 이어진 상황. 무려 대기시간 80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굉장히 추운 날 아침 9시 30분에 도착한 것 기준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입장하고 나면 과감하게 다른 곳부터 가시는 걸 추천합니다. 어디로 가는데? 바로 에버랜드 겨울 관람의 세 번째 코스, 실내 어트랙션 탑승이에요. 먼저 레니의 마법 학교 안쪽으로 들어가면 마치 유니버설 스튜디오 해리포터 앤 더 포비든 저니에 호그와트 성에 온 것처럼 액자 속 그림이 움직이는, 솔직히 그건 아니고 굉장히 시시한 4D 형태의 슈팅 어트랙션. 별 모양 요술봉을 들고 스크린에 나오는 적들을 향해 발사. 아주 조금, 아니 굉장히 어설프지만 누구나 쉽게, 무엇보다 따뜻하게 즐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다음은 그 옆에 있는 슈팅 고스트. 4인승 열차를 타고 이동하면서 유령들에게 총을 쏠 수 있는데 쫄보 어린이 친구들까지 탑승 가능하고 따뜻하단 장점이 분명하지만 이놈도 꽤나 시시해요. 그러니까 퀄리티가 괜찮은 놈으로 가보겠습니다. 바로 스페이스 투어. 약 10분 정도 상영되는 4D 영화 어트랙션, 롤러코스터도 타고 애니메이션 내용을 따라 여러 장소를 탐험하는 다이내믹한 놈. 예전에 롯데월드의 다이나믹 시어터란 이름으로 처음 4D 상영관이 생겼을 때 무지하게 신기했지만 이제는 꽤나 흔해진 녀석. 근데 에버랜드의 스페이스 투어는 컨텐츠의 퀄리티가 나쁘지 않습니다. 남녀노소 재밌게 즐길 수 있고 생각만큼 멀미가 심하지도 않고 앞에 말씀드린 어트랙션 두 개보다 퀄리티가 훨씬 더 훌륭해요. 그렇게 실내에서 몸을 좀 녹였더니 슬슬 정신이 돌아오면서 배가 고프단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 밥을 좀 먹어야죠.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에버랜드에선 체인
체인 식당을 이용하는 게 괜찮습니다. 맛도 평균 이상, 가격도 합리적, 공간도 널찍하죠. 전 추운 날씨를 이겨내기 위해서 뜨끈한 국물을 먹어볼게요. 베트남 쌀국수 전문점 포메인으로 갔습니다. 주문부터 식기 반납까지 셀프로 진행되는 이곳. 작년에 새로 생겨서 꽤나 깔끔하지만 이날은 양지 쌀국수 면이 많이 퍼졌어요. 추운 날씨에 다들 꽁꽁 얼었는데 이 면만 온탕해서 제대로 풀어진 느낌. 그냥 숟가락으로 퍼먹었고요. 이제 판다월드 가는 거야? 성급하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에버랜드 앱을 열어서 판다월드 대기 시간을 확인했어요. 대기 시간은 30분. 이 정도면 충분히 판다월드 쪽으로 넘어갈 수 있지만 전 체감온도 영하 20도의 강추위를 믿으면서 조금만 더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뭐 할 건데? 에버랜드 겨울풀 코스의 네 번째, 사진을 좀 찍어야겠죠. 에버랜드의 포토스팟은 크게 세 군데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정문 쪽에 있던 랜드마크 매직트리였지만 없어졌습니다. 왜냐? 작년에 화재가 나서 철거가 됐습니다. 그럼 그 자리에 새로 생긴 건 바로 이 자이언트 바오, 엄청난 크기의 판다. 근데 쟤 웃는 거야, 우는 거야, 슬픈 거야, 기쁜 거야? 애매한 표정의 앞모습보다 토실토실한 뒷모습이 조금 더 귀여운 이놈이 첫 번째 포토스팟이에요. 근데 이건 정문 쪽에 있으니까 웬만하면 퇴장할 때 사진 찍으시고, 지금은 파크 아래쪽에 있으니까 두 번째 포토스팟 장미원부터 가볼게요. 물론 여기도 메인 테마는 판다. 추위 때문에 사람이 거의 없는데 이 말인즉슨 인생사진 건지기엔 딱이에요. 1분만 추위를 참고 웃는 얼굴로 사진 몇 장 찍어준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포토스팟으로 이동하려고 했지만 너무 추우니까 저기 게르처럼 생긴 움막에서 잠깐 몸을 좀 녹여주고 마지막 포토스팟 스노우맨 월드로 갔습니다. 이곳 역시 테마는 또 판다. 작년에 딸들 데리고 왔을 땐 여기 턴테이블과 LP판들이 잔뜩 놓여있어서 함께 마이클 잭슨 노래도 들었었는데 Make it a better place for you and for me and the entire human race. 평화, 행복, 서로를 위한 배려와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지만 의리 없는 딸들의 배신으로 얼룩진 아빠의 마음은 추위랑 같이 차갑게 식어가는데 포토존에서 사진 몇 장 찍은 다음에 전송. 와, 아빠 무지하게 추워 보인다. 헐 실화임? 이 날씨에 밖에서 사진 찍은 거예요? 그렇게 절묘한 놀림까지. 온몸이 얼어붙는데 이런 인간의 에너지만큼 휴대폰 배터리도 빨리 방전. 그러니까 인간도 휴대폰도 충전하기 위한 꿀팁. 다섯 번째 코스로 가보겠습니다. 에버랜드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아지트, 바로 파크 구석에 있는 커피빈. 여름엔 시원해서 좋고 겨울엔 따뜻해서 좋고 파크 안쪽에 짱 박혀있기 때문에 사람도 많지 않고 좌석도 꽤 널널하니고 복잡한 에버랜드. 아빠, 엄마, 남친, 여친들의 포근한 안식처. 여기서 핫초코랑 데니시 식빵 하나 주문했어요. 달콤한 음료에 달콤한 빵. 역시 빠르게 에너지를 회복할 땐 당 충전이 최고죠. 그렇게 커피빈에서 마음을 다잡고 휴대폰도 충전하고 핫팩까지 하나 보충한 다음에 여섯 번째 코스로 이동했습니다. 아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에버랜드는 처음에 동물원에서 출발한 테마파크예요. 그렇기 때문에 각종 동물을 만날 수 있는 코너가 많습니다. 이 추운 날 동물 보러 간다고? 야외에서 만나는 동물 말고 실내에서 만나는 동물, 바로 슈퍼윙스로 가볼게요. 에버랜드엔 사육사분 그리고 동물들과 함께하는 애니멀톡 시간이 준비되어 있는데 그중에 가장 알차고 재밌는 놈이 바로 이 슈퍼윙스예요. 날개 달린 새들을 만나는 공간. 파란 앵무새 달에, 빨간 앵무새 태양이랑 인사를 나누고 나면 뒤뚱뒤뚱 펠리컨 페리가 맛있게 식사를 해요. 그리고 여기 슈퍼윙스의 슈퍼스타, 엄청난 개인기를 장착한 회색 앵무새 랄라 등장. 먼저 인사부터. 와, 제법인데. 다음은 호루라기. 실력이 괜찮아요. 그리고 오락기 소리, 거기다 전화기 소리, 심지어 전화를 받기까지, 거기다 지친 아빠들을 응원해주기까지 하는데 전 아빠 소리에 힘 하나도 안 나는데. 그런 분들 위해서 특별히 전 예나 지금이나 와이프가 불러주는 오빠 소리보다 딸들이 불러주는 아빠 소리가 조금 더 좋아. 추우니까 정신 못 차리네. 갑자기 작년에 딸들과 같이 에버랜드 왔던 생각이 나서 그래요. 딱 반년 전에 작은 딸은 해바라기를 들고 앵무새 태양이를 불렀었는데 태양아. 태양이는 작은 딸 앞에 안착했었죠. 하지만 오늘은 저 혼자 다행히 앵무새 태양이만큼은 변함없이 해바라기를 향해 잘 날아가 줬습니다. 그렇게 새들의 재롱잔치를 마치고 나면 마지막으로 슈퍼윙스의 하이라이트, 공중을 가로지르는 커다란 새들의 날개질. 제가 에버랜드 고인물로서 말씀드리면 추운 겨울에 쓸데없이 야외 놀이기구 타지 마시고 따뜻하게 슈퍼윙스 공연을 즐기세요. 그리고 겨울철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또 하나의 장소, 대망의 7번째 코스. 가족이건 커플이건 친구끼리건 들어가면 시간 가는 줄 모르는 나비 체험관으로 갔습니다. 나비 요정의 안내를 따라 안쪽으로 이동. 토끼 한 마리랑 같이 나비 요정을 쫓아가면 미디어 아트 아니고 모형도 아니고 진짜 나비를 심지어 코앞에서 만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뭐냐? 나비들에게 꿀을 줄 수
수 있는 조화 꽃다발, 이렇게 꿀이 묻은 조화를 들고 있으면 나비들은 꿀을 빨기 위해 안착. 그러니까 정말 가까이에서 나비를 관찰할 수 있어요. 거기다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인큐베이터까지 아주 신기하고 아름다운 자연을 따뜻한 실내에서 만날 수 있는 경험. 나비들이 바닥에서 쉬고 있을지는 모르니까 이동할 때 조금씩만 조심해주세요. 맞습니다. 나비들이 관람객과 같은 공간에 있으니까 조심해서 다니는 게 좋겠죠. 정말 신기하고 재밌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기 때문에 다음 일정 까먹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쯤에서 절대 잊지 말아야 되는 것, 바로 스마트 줄서기를 해뒀던 바우하우스예요. 이것저것 구경하다 보면 이 시간을 깜빡하고 놓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해요. 무엇보다 에버랜드 앱의 역변으로 인해 생긴 커다란 부작용, 스마트 줄서기 시간에 1초라도 늦으면 앱의 QR코드가 사라져요. 굉장히 야박하지만 에버랜드 법이 바뀌었으면 그 법을 따라야 되니까 반드시 꼭 무조건 예약해둔 시간을 놓치지 마세요. 저 역시 스마트 줄서기를 해뒀던 8번째 코스 바우하우스에 입장을 했습니다. 근데 바우하우스가 뭐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판다 박물관. 현재는 푸바오의 추억이 전시되어 있어요. 성장 과정을 담은 사진들부터 여러가지 팬아트까지 에버랜드 최고 스타 푸바오의 인기를 실감할 수 있습니다. 체열대랑 기타, 안경, 칫솔도 있고 푸바오한테 작별 편지를 쓸 수 있는 공간도 있고 사육사님의 영상 편지까지 아름다운 이별을 준비하는 바우하우스. 나가는 곳엔 홀로그램 포토존도 마련되어 있는데 이건 진짜 신기하네. 사람이 포토존에 앉으면 판다가 등장, 다시 일어나면 사라지는 방식. 암튼 저 역시 푸바오한테 편지 한 장 남겼는데 나는 가짜 판다 말고 진짜 판다 빨리 만나고 싶어. 알겠습니다. 2024년에도 그 인기를 이어가는, 아니 인기가 더욱더 높아지는, 어느새 에버랜드에서 티익스프레스를 능가하는 최고 인기 섹션이 되어버린 곳, 에버랜드의 가장 핫한 스타, 그 주인공을 만나기 위한 9번째 코스 판다월드로 가볼게요. 점심시간엔 판다월드 대기 시간이 30분이었지만 너무 추워서 많은 분들이 집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3시쯤엔 대기 시간이 겨우 5분. 이런 걸 눈치 게임이라고 하죠. 물론 매일같이 이렇게 줄이 확 줄어드는 건 아니지만 한 가지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오픈하자마자 줄을 서는 것보다 대기 시간이 줄어드는 타이밍에 판다월드에 들리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대기 시간 한번 확인하고 중간중간 앱으로 점검하다가 따뜻한 날은 60분 안쪽, 추운 날은 30분 근처까지 대기 시간이 줄어들면 그때 판다월드에 줄을 서세요. 난 아기 쌍둥이 루이바오랑 후이바오 보러 왔는데. 그런 분들한텐 오픈런이 필수예요. 대략 아침 9시 전에 오셔서 파크 가장 앞쪽에 줄을 서야 된다는 거죠. 왜냐? 아기 쌍둥이는 현재 아침에만 만날 수 있으니까. 거기다 엄마 아이바오 역시 요즘엔 오전에만 가끔씩 출근하는 시스템. 얼마 전까진 오픈런 하면 오전 시간에 실내에 있는 쌍둥이랑 야외에 있는 푸바오까지 모두 만날 수 있었지만 현재 푸바오는 오후 시간에만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시간 역시 앞으로 조정이 되겠죠. 판다들을 전부 다 만나는 방법은 없어? 당연히 있어요. 방법은 두 가지. 먼저 오픈런으로 오전에 쌍둥이랑 아이바오 보시고 오후에 한 번 더 기다려서 푸바오까지 보는 방법. 즉 모든 체력을 판다를 보기 위해 올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돈을 써서 빠르게 패스를 하는 방법. 프린세스 패키지 2로 불리는 판다월드 큐패스 혹은 플래닛을 구입한 다음에 현장 줄서기 한 번, 판다월드 큐패스 한 번 사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이 방법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왜냐? 가격이 굉장히 비싼 데다 푸바오의 엄청난 인기 때문에 큐패스나 플래닛 사기도 하늘의 별 따기. 솔직히 힘들게 기다리거나 비싼 큐패스랑 플래닛까지 구매해서 들어왔는데 만나고 싶은 판다가 잠자는 경우도 있고 구석에 짱 박혀 있기도 하고 당일 컨디션에 따라서 출근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복불복 운명에 너무 많은 기회비용을 날리는 게 효율적이진 않겠죠. 그러니까 3월까지만 볼 수 있는 푸바오에 집중해서 오후에 판다월드 방문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저 역시 이날 푸바오를 만나는 데 집중했습니다. 판다들의 집은 크게 2개 섹션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한쪽은 거의 항상 아빠 러바오가 사용 중, 반대쪽은 오전엔 루이바오, 후이바오, 쌍둥이랑 엄마 아이바오, 오후엔 푸바오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판다들 컨디션에 따라서 그날 상황은 달라져요. 제가 여기 꽤나 자주 왔었는데 판다가 잠자는 모습만 보다가 나온 날도 있고 어떤 날은 식사하는 모습도 봤었고 어떤 날은 민망하게 생리현상을 해결하는 모습. 이건 빠르게 넘어가고 자고 있으면 깰 때까지 기다리면 되지. 그건 불가능해요. 판다 인기가 급격하게 올라가면서 관람 시간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어요. 야 푸바오 여기 좀 봐, 이쪽 봐. 급하다고 이렇게 소리 지르면 안 돼요. 판다는 소음에 예민해서 정수기 필수. 그러니까 조용히 눈과 카메라에 판다들의 모습을 담으면서 관람을 하다 보면 아래쪽으로 이동하실게요. 이렇게 강제 퇴장. 아쉬워도 관람 시간은 딱 5분이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오후 시간에 줄이 짧아졌을 때 입장에서 판다를 가까이에서 바라보는데 의미를 두시는 게 좋습니다. 간단하게 판다들 만나는 겨울풀 코스 정리해드리면 먼저 파크 도착 전에 불편해진 앱에 적응부터 하시고 입장권 구매 후 등록, 방문일 9시 30분이 좀 넘은 시간에 파크 도착, 입장하자마자 스마트 줄서기로 바우하우스 예약, 실내 어트랙션 3종 타주고 최대한 따뜻하게 점심 식사. 이쯤에서 판다월드 웨이팅 확인하고 줄이 많이 줄었으면 판다월드에 줄서기,
나비. 여전히 줄이 길다면 포토스팟에서 사진 좀 찍고 슈퍼윙스랑 나비 체험관 보고 스마트 줄서기 해든 바우하우스 시간 잊지 말고 방문. 중간중간 판다월드 대기시간 확인하다가 늦어도 4시 전엔 판다월드에 줄 서서 입장하고 나면 풀코스 완성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아빠 나 판다 인형, 오빠 판다 모자. 나 판다 머리띠 사주세요. 엄마 판다 핫초코 먹고 싶다. 맞습니다. 수많은 판다 굿즈가 에버랜드를 점령했어요. 여기도 판다, 저기도 판다, 이쪽도 판다, 저쪽도 판다. 판다를 판다. 저 역시 바오퐁당 핫초코에 바오 댄잎차, 레시프렌즈 크림볼까지 하나씩 시켜 먹었는데요. 고칼로리에 판다 몸매 되는 핫초코의 달짝지근한 맛, 식어버린 보급형 델리만주 느낌인 레시프렌즈 크림볼, 녹차랑 호환 가능한 댄잎차까지 반드시 사 먹어야 되는 건 아닌데 그래도 솜사탕 받을 수 있잖아. 굿즈도 좀 사고 특별한 먹거리도 먹어봐. 에버랜드의 호갱 정책, 앱이 불편하게 변해버린 가장 큰 이유 바로 솜사탕이에요. 에버랜드 안에서 돈을 쓸 때마다 솜이란 포인트를 적립해주는 시스템. 이 솜 포인트는 현금처럼 사용이 가능한데 멤버십 등급에 따라 적립률이 달라져요. 즉 돈을 많이 쓰면 쓸수록 멤버십 등급도 높아지고 등급이 높아지면 적립을 더 많이 해주는데 그 기준이 8만원, 50만원, 170만원 그 이상으로 나눠서 설정돼 있습니다. 마치 백화점이나 호텔의 티어 시스템을 벤치마킹한 느낌. 즉 돈을 더 많이 쓰고 더 많이 적립받고 더 자주 오라는 거죠. 무엇보다 판다 가족의 인기 때문에 다들 굿즈 하나씩 구매하는 분위기. 물 들어올 때 노젓는 느낌으로 에버랜드는 판다월드 그리고 판다 굿즈 판매 중심으로 개편을 한 거예요. 사실 여기 판다월드 작년부터 갑자기 인기가 폭발적으로 올라갔습니다. 푸바오의 지속적인 미디어 노출 그리고 사육사와 판다의 스토리 구축을 통해 에버랜드에서 킬링 컨텐츠를 만들어낸 거죠. 그러면서 에버랜드는 서서히 판다랜드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전 테마파크에서 캐릭터 구축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아쉬운 점은 이 판다가 중국에서 임대 중이라는 거. 에버랜드가 개발한 자체 캐릭터라 하기엔 지속성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죠. 암튼 그래도 에버랜드에서 자신들의 애초 정체성인 동물원을 잘 유지하고 무엇보다 동물들과 공존하는 방향성을 설정하는 건 긍정적이죠. 저 역시 이날 푸바오에게 그리고 에버랜드의 모든 동물들에게 편지를 적었습니다. 모든 생명이 건강하길. 사실 푸바오의 성장엔 사육사분들이 큰 도움을 주었죠. 마치 제가 딸들을 키웠듯이 사육사분들은 사랑과 정성으로 여러 동물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딸들이 저의 품을 서서히 떠나가는 것처럼 푸바오도 이제 잘 자라서 중국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동안 한국에서 많은 사랑을 받았던 푸바오, 중국에서도 건강하게 성장하고 새로 태어난 판다 쌍둥이도 행복하게 판다월드에 적응하고 슈퍼윙스의 새들도 절대 다치지 말고 나비 체험관의 나비들도 구독자 여러분과 여러분 주변의 소중한 분들까지 테마파크에서 여러 관광지에서 여러분의 일터나 집에서 서로를 돌보는 마음으로 조금 더 행복한 인생을 펼쳐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내일을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파이팅입니다.